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알파고도 이제 낚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의심은 하실만 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 항상 이제 비주류 주제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고,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자극적인 주제들 잘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게끔 저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뉴스는요, 며칠 전에 독일 언론에 나왔던 독일 국방부가 2025년에 러시아가 유럽에서 나토 상대로 큰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그 시나리오 때문인데, 사실 이 기사는 한국 언론에 나왔어요. 한국 언론 안 나온 거 아닌데, 근데 좀 몇 개 언론사만 해서 나왔고, 크게 사람들이 이 뉴스를 가지고 이제 논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기사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뿐만 아니고 마지막 8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주면 2025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냥 하나의 추측 아니고 어느 정도 뚜렷한 예측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씩 하나씩 그 마지막 8개월 안에 있었던 흐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 2023년 4월쯤에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이 됐어요. 핀란드는 나는 중립을 지킬 거다 이라는 약속으로 독립을 했었는데요. 냉전 시기 때도 그 이후에도 중립을 지켰죠, 핀란드가. 근데 이번에는 나토에 들어갔어요. 물론 핀란드 입장에서도 그 약속을 안 지킬 만한 입장이 있겠죠. 근데 러시아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도 나름 대응을 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신기한 소식이 6월에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틱 3회 국가들 중에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의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칼리닝그라드랑 붙어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는 땅은요, 러시아로부터 육지로 연결 안 돼 있는 땅이고,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사이에 끼어 있어요. 원래는 리투아니아에서 독일 군인이 있었어요. 그 독일 군인들이 나토 군인으로 나와 있었는데, 독일이 단독적으로 우리는 리투아니아에다가 군사 기지를 개설하겠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놓고 러시아의 이름까지 나왔고, 그 군인들의 숫자는 5,000명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에 발표됐을 때 4,000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여러분,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 이름 하에서 아니고 단독적으로 자기 국경 외에서 군사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주목을 받을 만한 뉴스였는데, 바로 작년 9월에 이번에 위성 사진들이 나왔어요. 바로 핀란드 국경 근처에 있었던 러시아 도시들에서 러시아가 자기 군사 기지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사진들이 포착됐어요. 그 도시는 어디냐면요, 페트로자다우스크 그리고 알라쿠르트였어요. 이 기사들 나오니까 핀란드들이 너무 긴장을 했어요. 러시아가 협박을 했었는데 나름 보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러시아는 아니야, 너네는 나토에 들어갔는데 이제 너네 우리의 중립적인 이웃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나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러시아는 핀란드 국경에다가 군인들을 좀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좀 약간 시간은 흘러갔는데 12월에는 갑자기 바이든이 이 말을 했어요. 혹시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게 되면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다음에 하나의 나토 해방국이란 전쟁을 할 것이다. 물론 말이 여기서 끝났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반박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국익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나토 국가에다가 전쟁을 선포해보고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뭐 획득할 거 뭐 있냐라고 했는데, 군사평론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맨 처음에 러시아가 지을 때는 이제 경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경제 제재가 러시아한테 그렇게 먹히진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였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 제재 당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견뎠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승하기가 시작했잖아요.
이건 이제 12월 중순에 있었던 일인데 12월 말에는 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말을 들어가지고 절대로 우크라이나 국경 외에 있는 러시아 국경 안에 있는 지역을 때리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30일 날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벨고로드이라는 러시아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거기서 한 시민이 25명 정도 죽었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전후로 만들 만한 일이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땅에서 러시아로부터 자기네 영토를 이제 지키려고 하고 수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러시아 땅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자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그동안 일부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쓸데없이 싸우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전쟁에 대해서 푸틴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이 사건 이후로는 푸틴을 지지하기가 시작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멈추진 않았어요. 며칠 전에도 또 오로네지라는 도시를 공격했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긴 하지만 아이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사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그 아이 2명이.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금 허락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말을 안 들어서 한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최근에 와서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영국이 와서 우크라이나에 내가 엄청나게 지원하겠다는 말도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액션으로도 보여줬어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영국 국무총리 리시 수낙은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마치 알라딘의 요슬램프 안에 있는 진 마냥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너 뭘 원해? 원하는 만큼 얘기해줘. 우리가 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독일 언론에서 나왔던 그 기사, 이런 흐름들을 합치고 마지막으로도 그 독일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를 합쳐다 보니까 왠지 영국하고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 세력으로 말할 수가 있는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고 있고 러시아는 되도록 우크라이나에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쟁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러시아의 그 다음 행보가 지금 물음표이긴 하지만 이 움직임들을 보니까요 유럽 국가들은 왠지 푸틴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본인들한테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격을 어디로부터 할 것인지가 궁금하죠. 또 관련된 기사들을 보시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겠대요. 선방을 벨라루스 할 거래요. 벨라루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칼리닝그라드에서는 독일을 아니면 폴란드를 때리고 그 상대로 이제 벨라루스가 공격당했을 때 러시아가 그때 개입하는 걸로 나와 있어 시나리오들이. 물론 전쟁이 나온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지금 언급된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뉴스들이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작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들을 모아서 단기적으로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이 잘 없거든요. 독일 언론에서 나왔던 그 기사는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한 1, 2년, 길면 3, 4년 동안 러시아란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는 또 다른 전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이 분위기는 우린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읽거나 아니면 시청했던 영상들을 보니까 우리는 이걸 좀 대비해야 되고 유럽에서 수많은 우리가 교민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거는 원하지는 않았죠. 전쟁 안 났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오기 전에도 저는
안 날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너무나 뚜렷하게 신호들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강대국들이 다시 한번 지네들끼리 모여서 나올 수 있는 이 전쟁을 막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터지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덜 피해를 받았으면 좋겠죠. 제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됐고요. 궁금하신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일일이 답변 쓰지 못해도 그 댓글들 위주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댓글을 쓰실 때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라방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